안녕하세요. 5월 10일 수요일 월가월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리 테일러 투자자문 투자총괄 대표이사와 함께 뉴욕 증시 소식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앞서 옐런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디폴트 위기가 발생할 거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현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데이비드 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적으로 한두 달 정도의 데스틸링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전면적으로 정부 활동을, 중앙정부 활동을 정지시키는 적은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일단 GDP 대비 미국의 지금 빚이 국가 채무가 129% 정도를 이루고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돈이 시장으로 풀리면서 그 이후에 발생했던 최근에 발생했던 그런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1일 날 데드라인인데 저희는 여야가 결국은 합의해서 합의의 조건이 약간 다르겠지만 지금 가장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소셜 시큐리티, 그러니까 사회 안전 연금입니다. 지금 미국의 국민의 25%에서 28%가 지금 연금 수령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지급이 안 될 경우는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과 그다음에 연준의 부담,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폭락, 이런 여러 가지 4가지 정도의 큰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상황에서.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달러 중심 국가인 미국에서 여야의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반응은 담담하네요. 부채 협상뿐만 아니라 이 중소은행의 위기도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요. 불안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이런 은행들이 크게 나눠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필요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특히 연준에서도 20여 차례 경고가 있었고 자기 자본율이 낮고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주 하고 그래서 부실 채권들이 늘어나고 결국은 자사주를 또 팔고 이런 악순환하는 과정에서 몰락을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실리콘밸리 뱅크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에 투자한 자산을 올해 초에 완전히 뺐습니다. 근데 First Republic Bank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고 물론 중소은행이었지만 부실 채권이 없었고 거의 굉장히 우수한 인력과 주 사업이 Asset Management, Wealth Management 쪽이었기 때문에 사실 은행에 예치금이 빠진다고 해도 크게 영향이 없었지만 투자 자금이 빠지고 그다음에 예치금이 빠짐으로써 일찍 정부에서 개입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은 회생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은 JP 모건이고 이것은 한 센츄리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순수익이 은행에서 $500 million 여기서 나오는 은행이 거의 물론 JP 모건의 순수익이 그거보다는 크지만 공짜 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지불할 필요도 없이 채권자가 없이 그냥 합병이 된 거기 때문에 좀 케이스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앞으로 뱅크론의 문제는 계속 될 것이고 특히 4대 은행 뱅크 아메리카, JP 모건, 그다음에 웰스파고 등 이 4대 은행이 2022년 7월 27일 날 $18.18 trillion 그러니까 11 그러니까 한국 계산은 안 됩니다. 한국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11 trillion 예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 이상이 또 빠졌습니다. 2023년 4월 26일 날까지 확인해 보니까 4대 은행이 $10 trillion 정도 조금 넘었어요. 그 얘기는 예치금이 빠져서 골드나
주식이나 다른 현금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장기 채권, 국가 미국 채권 장기 채권에 매입을 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이 들고 전체적으로 중소 은행뿐만 아니라 대형 은행도 리스크에 아직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뱅크 리스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도 지속되면서 금과 기술주 선호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금 가격이 잠시 올라갔던 것은 저희가 만약에 미국의 리세션의 위기가 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세션이 온다는 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온다는 것보다는 더 큰 문제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수요가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그것은 리세션보다는 스태그네이션이 주가에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한 주식 시장, 그러니까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 지수, 그다음에 S&P 500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리세션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테크니컬리 리세션은 아닌데 왜냐하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인데 아직도 1%대만입니다. 그래서 온다 그래도 공식화되는 데는 아마 내년 1, 4분기 정도 아니면 2, 4분기 정도에 올 수가 있습니다. 리세션은 올 수가 있는 거고 리세션에 대한 공포는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적습니다. 가장 큰 미국에 걱정하는 것은 스태그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수요가 없는데 가격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기업에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살아남고 이익을 계속 낼 수가 있습니다. 이익률은 줄어들겠지만 하지만 이 스태그네이션이 훨씬 더 미국 경제에 치명타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가격이나 이런 걸 볼 때 지금 그런 현상이 조금이라도 발생된다 하면 저희가 여러분과 미리 말씀을 그런 센스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아마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이슈와 함께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제가 3주 전부터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스몰캡, 중소형 기술주라고 그랬습니다. 기술주인데 제가 제가 잘한 건 아니겠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몇몇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제가 지금 데이터가 안 뜨는데 중소형 기술주가 사실 50% 이상 올라간 게 맞습니다. 모멘텀상 여러분들이 폴폴리오에 조금씩 그러니까 여기다가 많이 투자하시는 것은 제가 반대를 하겠지만 예의주시할 만한 상황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23%, 이틀 거쳐서 30% 정도 올랐고 스포츠 TV죠. 스포츠 TV 방송인 후보 TV가 있습니다. 후보 TV도 이틀 연속으로 올라가서 지금 60% 이상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클로버라든지 BFH 그다음에 어펌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블로그에도 많이 투자하시는 것 있는데 AFRM 같은 회사가 예상보다 우리가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훨씬 더 상회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30-40%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거고 특히 중소형 기술주 중심으로 이번 주는 잘 보시고 특히 어닝 시즌 때 어닝이 예상보다 상회할 경우는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많이 떨어진 만큼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폴포리오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하고 부동산 시장이 많이 지금 힘든데, 특히 커머셜 프로퍼티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사무실이라는 이런 것은 공신률이 좀 커지고 있는 반면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노인들이 살고 있는 어시스티드 리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위치 같은 경우는 사실 6%에서 많게는 12%의 배당금, 1년에 배당금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변동성을 싫어하시고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배당을 많이 주고 주가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은 이런 노인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투자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리 테일러 투자자문 투자총괄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